대한민국의 피트니스의 첫 문화를 선도한 아주 강력한 기업 엠스피닝 변면섭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내 스피닝 매니지먼트 회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트니스 시설업, 필라테스 시설업, 스핀바이크 판매, 기타 피트니스 관련된 이제 모든 사업군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최초로 이런 엔터테인먼트적인 매니지먼트적인 부분들을 되게 이끌어 가셨잖아요. 네네. 저도 예전에 보고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 네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고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키워가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2009년부터 피트니스 코치를 진행을 했었는데 어렸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 피트니스 쪽에서 종사하면서 이제 종사자로서의 애로사항도 많이 느꼈었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운영자로서의 이제 또 어려운 점을 많이 보게 됐어요. 양극단의 어려움.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종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운영적으로도 되게 이제 애로사항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밖에 진행이 될 수 없었는가. 그리고 되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또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종사자로서는 뭐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의 고도화라든지 기타 이제 검증된 센터에서 일을 좀 하고 싶다라든지 그쵸. 예, 좀 안정적으로 좀 이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컸었고 운영자 입장에서 또 보면은 또 운영자 측에서도 검증된 종사자를 쓰는 검증 시스템이라든지 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또 종사자를 써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하고 하면은 이제 산업이 좀 더 활발해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가교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예, 그래서 이제 종사자는 마음 놓고 좀 이렇게 전문적인 이런 티칭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좀 몰두를 좀 할 수 있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배우가 배우만 잘할 수 있게끔 서브를 해주고 분업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트니스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근데 종사자 입장에서도 운영자 입장에서도 이런 기관들이나 이런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검증을 해준 종사자들을 또 채용을 하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주고 예,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은 굉장히 이런 피트니스 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더 다른 경영 쪽으로 더 몰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기획하고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다 이제 교육을 하거나 교육 수익률만 올리거나 그리고 그 교육을 한 수료생들이 알아서 그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대표님은 이제 양극단에 있던 부분들을 잘 합의화 시켜주시고 매니지먼트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잖아요. 이제 피트니스에서 자꾸 이런 기준들이 좀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일단 피트니스 강사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 교육만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또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교육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사실 현장과 되게 다른 부분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만 받은 이런 종사자들이 이게 취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테크니컬적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업이나 고객 관리, 기타 이제 본인 센터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요청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보내드리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스피닝 교육을 오래 했는데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다고 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쵸. 네, 지금 그 중에 하나죠. 네,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국내 피트니스 종사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지만 아직도 좀 기술적인 접근으로 기준을 잡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니즈들을 갖고 있거든요. 뭐 단순히 센터를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이어트 건강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센터에서 틀어주는 음악이 좋아서 스트레스 해소. 네,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냥 거기 가서 내 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나는 굳이 살을 빼고 싶진 않고 그냥 건강 정도 하고 싶어. 근데 거기 가면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운동을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오히려 주는 맞아요.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생들한테 많이 관점을 넓게 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매니지먼트를 해드리는 이제 센터 대표님들한테는 이런 기술적인 접근도 좋지만 결국에는 진입 장벽을 낮춰서 많은 대중들이 이 센터를 찾을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죠. 운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건강함, 즐거움 그리고 스트레스에서 삶의 어떤 일부분으로서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엠스피닝의 이런 매니지먼트가 태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극복은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은 저희 목표는 저희 매니지먼트를 하고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선보이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 피트니스를 대중화시키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어느 정도 또 대중화가 뭐 조금씩 더 많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운동하는 많지. 네, 소위 말해서 그냥 헬스장을 다니는 사람보다는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고, 근데 이제 저희끼리의 전유물이 되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럼 시장 폐쇄적인.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을 진입을 했을 때. 인구는 되게 작은데 그 안에서 고도화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그냥 공 주면 그냥 볼 차고 놀고 이런 생활체육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참여해주고. 네, 헬스장을 등록을 하는데 살을 빼고 헬스장을 등록을 하거나 내가 이 댄스 수업이나 스피닝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안무를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안 외우면은 진도에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사실 너무 귀찮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무 진입장벽이 높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는 손쉽게 내가 갈 수 있고 손쉽게 즐길 수 있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도 내가 조금씩 단계별로 성장하고 싶은데 사실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막 몸 좋으신 분들이나 날씬한 분들이 많고 그룹 운동을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막 퍼포먼스나 막 난이도가 너무 높은 막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되게 애로사항이었죠.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네, 중간 비기너도 함께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설정하고 그거에 맞게끔 시퀀스가 짜 있다 보니까 매니아 분들이 굉장히 컴플레인이 심했죠. 듣다 보니까 이게 피트니스계 홍익인가 네. 이런 거라고 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그 매니아 분들은 몇 년씩 타셨던 분들이고 뭐 음식으로 따지자면 이제 미식가의 느낌인데 이제 보통 이제 비기너들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주다 보니까 컴플레인이 심했었죠. 오히려 처음에. 네. 그리고 이제 그 피트니스 운영하시는 관리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했죠. 왜냐면은 이제 컴플레인이 심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건 뭐냐면 그 매니아들을 커뮤니티로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소통하고 설득시키고 그 운동을 따라하고 작품을 하는 것만이 운동의 장점이 아니라 되게 포괄적인 관점으로 더 다양한 시각으로 좀 운동을 바라보고 장점을 바라볼 수 있게끔 노력했고, 그 피트니스 대표님이나 이제 관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시장이 이렇게 매니아틱하게 되면 결국에는 비기너들이 진입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사실 사업이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실 매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구간이 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니아는 소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피트니스 대표님들이나 관리자분들도 설득을 시켰어야 됐고, 지금 이제 기존의 그런 매니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회원님들도 설득을 시켜야 돼서 그게 사실 제일 힘들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강사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해서 필드에 나가 봤는데 컴플레인이 심하니까 이 종사자들도 되게 힘들어했죠. 이게 맞는 건가?
예.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M스피닝은 되게 타이밍도 잘 잡고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전략에 뛰어나서 되게 쉽게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되게 어려운 극복들을 많이 너무 어렵죠. 넘어오셨네요. 그리고 이제 공격도 많이 받았죠. 이게 무슨 스피닝이냐? 이게 무슨 재미없다, 뭐 안무가 없다. 근데 이건 저희 철학 베이스로 다 설계가 일일이 다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뚫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1년 안에 거의 100개 정도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1년 안에? 네, 저희 거의 서울권을 거의 1년 안에 다 잡았어요. 왜 잡았냐면 저희가 어떤 피트니스 프로그램보다 잘했다라기보다는 타겟 설정을 했을 때 운동을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더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들한테 운동이 더 필요하고. 네. 그래서 오히려 비기너들이나 중간 지점에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따라하기 쉽고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찾아주신 거고. 네. 이렇게 어떤 극복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인데요. 이 사업에서 이 리더들이 자기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좀 사업을 시작해서 그때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얼굴이십니다.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 진짜 열정과 패기와 뭐 노력으로 그렇죠. 예, 모든 것을 극복했었고 그렇죠. 젊기 때문에 그 젊음의 힘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직원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진짜 팡팡 튀는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이제 운영을 막 치고 나갔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한계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타트업에서 이제 올라갈수록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정말 보이지 않았어요 앞이. 예, 정말 잘 모르겠었고 예, 많은 직원들이 또 보고 있고. 그래서 해외도 되게 많이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돌파구를 찾았던 게 이제 공부였고 이제 자기의 성장 말씀하신 그 성장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진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트니스 운영이나 종사자들과의 교류를 시작을 지속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한국에 이제 피트니스 전문 이런 학위 과정이 생긴다라고 세계 최초의 네 이렇게 또 추천을 받아서 저는 스스로 너무 반가웠어요. 맞아요. 네. 열정적으로 저도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네. 왜냐하면 모든 교육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검증된 기관이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교수님들과 함께 이 피트니스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이 피트니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런 검증된 이제 교수님들이나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MBA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너무 반가웠죠. 네. 그리고 대학이라는 게 이제 산업으로 진출하기 전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또 목소리를 내주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는 이제 많은 대표님들한테 이제 대표님처럼 되고 싶은 또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네,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해서 더 커지고 싶거나 이런 초보 대표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일단은 저도 그랬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대표님들이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거의 뭐 아무도 못 건드릴 정도로. 왜냐면 진짜 실제로 매출을 내고 있고 실제로 너무 잘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정말 제대로 배우시거나 제대로 노력하지 않으시면 분명히 한계점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이게 방향을 잘못 잡아서 쌓아 올렸을 때 나중에는 이게 곧 선회하고 싶어도 선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피벗은 좀. 네, 왜냐하면 조직의 문화가 이미 정립이 되어 있고 또 배가 크기 때문에 선회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래서 실전 중요하고 현장 굉장히 중요하고 센스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근거 기반이나
꼭 학문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근거 기반이나 실제로 타 산업에 대한 경영이나 예, 많은 대표님들과의 교류, 타 산업 대표님들과의 교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너나 관리자급이라면 분명히 전문적인 공부나 기타 자기 성장을 병행하시고 힘든 와중에서도 그래야 리스크를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성장을 좀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젊은 사업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농숙한, 그 다음에 근거 기반의 이제 대표로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변면섭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